결국 능력도 안 되면서 남 시선 신경 쓰며 살다 허리가 휘다 못해 꺾인다. 계획 없이 쓰고 기록 없이 결제하며 당신의 인생은 남들보다 한 칸씩 아래로 내려간다.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당신의 10년 뒤 신분은 뻔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돈이 안 모이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열심히 살면서도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데. 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결혼하고 거지 되는 부부 특징이라는 게시물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부부가 거지가 될 수 있는지,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1. 인생에서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면서 분수에 맞지 않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린다라는데, 이거 제가 계속해서 지적하던 문제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었고요. 왜 문제가 되었었습니까? 한쪽에서는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성대하게 해야 되지 않냐 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냥 혼인신고만 하면 되지 않냐? 결혼식 비용 너무 부담스럽다 라고 서로 의견을 접점을 못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슈화가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몇 년 전 기사입니다. 서울 결혼식 7,200만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맞냐고. 심지어 올해 이야기도 아니에요. 올해는 식대가 더 올랐죠. 각종 결혼 비용도 올랐고. 그런데 몇 년 전에도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려면 7,200만원 정도 들었었다 이거지 않습니까? 게시물에서도 갑론을박이 나뉘었었다니까.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저 정도 드는 거는 당연하지 라던 사람과, 아니다 저거는 너무 과하지, 저게 말이 되냐 라는 사람들이 반반 나뉘었었다고요. 참고로 모든 언니 아들이 성대한 결혼식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언니 아들이 극소수라서 문제인 거잖아. 그리고 우린 그걸 괜찮은 여자라고 표현하고, 그 괜찮은 여자들은 어떻게 됐죠? 다 품절되고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프로포즈 비용 때문에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문화가 외신에서 보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면에 실렸었다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서, 아니 무슨 결혼하는데 프로포즈에 무조건 명품백을 사야 되냐, 호텔 스위트룸을 왜 대여해야 되냐라면서 이해를 할 수 없다면서 외신에서 이 이야기를 강조한 거잖아. 심지어 자본주의 끝판왕이라는 미국에서조차 저런 문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에는 있기 때문에 소개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문화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명품백 회사들이 거의 유일하게 한 해에 가격 인상을 두세 번, 네다섯 번 할 수 있는 나라가 K로 시작하는 그 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몇몇 명품 브랜드 한정해서 그 나라에서는 사치제가 아니라 결혼할 때 반드시 사야 되는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필수 소비재가 가격이 오른다고 안 사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명품 회사들이 그걸 이용해서 가격을 올린 거라니까. 결혼할 땐 무조건 사야 되니까. 우리 거 아니면 안 살 거니까. 이거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이 부담스러운 거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에서 결혼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이건 다른 증거물들을 열거할 필요도 없어요. 한 가지만 보여드리면 되잖아. 상향혼 지수. 이거 하나면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까? 수치가 낮을수록 언니 아들이 상향혼을 겁나 원한다는 건데, 어떤 나라가 1위를 찍고 있죠? 압도적으로 K로 시작하는 그 나라가 1위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말은 언니 아들이 자기들의 버는 돈에 비해 남자들을 버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직업 좋은 남자들 하고만 결혼한다는 거잖아. 미카이 데키마스까? 그럼 그렇게 결혼하면 누가 결혼식 비용을 낼까요? 돈이 남자 쪽에서 되겠죠. 그렇다는 말은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듣고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야. 성대한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사람은 돈이 없고, 그게 싫다는 사람은 돈이 있고. 그럼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된다? 누가 불합리하게 느끼고 있다? 가장이 될 사람들,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될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게시물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결혼식을 한 부부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죠? 자 보세요. 결혼식 비용은 주거비를 제외하더라도 한 1억 가까이 쓰는 겁니다. 예전에 7,200만원이면 지금은 한 1억 좀 쓸 거 아니야. 뭐 지방하고 평균 낸다면 한 6천에서 7천까지 내려가겠습니다만, 그렇다고 6천에서 7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신혼 시작부터 그 비용을 지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결혼식을 올린다고 해서 인생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게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죠? 미래에 나가 갚아야 되잖아. 그리고 더 큰 문제는 2번에서 나옵니다. 전세 대출을 풀로 받아 신혼 아파트에서 살고 가전은 전부 최고급으로 맞춘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성대한 결혼식, 신축 아파트의 가전을 괜찮은 걸로 맞추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잖아. 몇몇 사람들이 저러면 상관없다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이 저러기 때문에 문제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신혼이 72%나 산다니까. 무리해서 살고 있다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정년기에 아파트에 들어갈 돈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인근 근로자 80% 이상이 중소기업 다닌다니까. 그러면은 월급 뻔히 300 중반 후반 이런데 아파트에 들어갈 돈을 모을 수 있는 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말은 남자 집 부모님 노후 자금에 손을 댔다는 건데,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72%나 신혼이 아파트에 산다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여러분들, 부부가 미래를 꿈꾸려
하려면요, 내가 일을 그만두고 쉬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연금으로든 ETF로든. 왜? 인간은 평생을 일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택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50 중반 60 넘어서까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신규로 뽑는 건요, 만 54세까지밖에 안 뽑아요. 이거는 물류창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54세까지만 뽑지 그 이상은 잘 안 뽑아요. 왜?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그 사람 쓰러지면 회사에서 덤탱이 쓰니까. 그런데 대개 그 나이쯤 되면은 다들 회사에서 파이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되면 볼거리라도 하기 힘든데 돈을 어디서 벌 거예요? 요즘에 경비원 뽑는데도 30, 40대가 지원한다니까. 일을 그만큼 구하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노동을 그만두는 나이까지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야.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반드시 해놔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신혼 초 시작부터 결혼식에 1억 쓰고 신축 아파트 풀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주고 그렇게 살고 가전 한 번 사면 10년 쓰니까 최고급으로 산다. 언제 돈 모을 건데요? 모을 시간이 없다니까. 인생이 전부 다 빚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국산차는 표면이 안 산다며 외제차를 할부로 구매한다. 이것 또한 없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카푸어 이야기도 그렇고.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이 가장이 월급이 300만 원대인데 웬다이저 혹은 1600cc 하이브리드 SUV 핫땡땡 패밀리카 이거 기본으로 사고 있다니까. 아니, 맞벌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둘이 350만 원씩 벌면 700만 원이죠. 연봉 1억보다 더 잘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K로 시작하는 그 나라는 맞벌이를 안 하는 나라잖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외벌이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렇게 좋은 차들을 타고 다닌다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차 땡땡, 산 땡땡, 쏘 땡땡 이런 거 신차 사면 4천에서 5천만 원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미래가 불투명해진다. 내 월급이 적으면은 진짜 힘들다. 왜냐하면 5천만 원짜리 차를 10년 탄다고 칩시다. 단순하게 1년에 500만 원 지불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 달에 40만 원씩만 내면 끝입니까? 대금은요, 차량 유지비는요, 보험료는요, 수리비는요. 그럼 한 달에 못해도 60에서 80만 원은 나간단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해도 차를 그거를 샀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깔고 시작한다니까. 그런데 맞벌이가 아닌 집, 외벌이인 집에서 월급 300만 원 중후반으로 받으면서 저게 유지가 가능합니까? 되겠냐고. 미래를 파는 거라니까. 미래의 나에게 모든 일을 떠넘기고 지금 사치를 하는 거지. 다 국내 여행은 재미없다며 해외여행을 매년 간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해외여행을 나갈까? 그렇게 무리해서 해외여행을 왜 나갈까? 다들 하니까입니다. 실제로 지금 초등학교에서 유행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개근 거지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가정이 학기 중에 해외여행을 간다는 명목하에 현장학습인가 뭔가 그걸로 학교에 안 나오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여행을 못 나가는 집안도 있죠. 그 사람들을 놀리기 위해서 개근 거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치를 부리는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사치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용어잖아. 그리고 게시물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국 능력도 안 되면서 남 시선 신경 쓰며 살다 허리가 휘다 못해 꺾인다. 계획 없이 쓰고 기록 없이 결제하며 당신의 인생은 남들보다 한 칸씩 아래로 내려간다.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당신의 10년 뒤 신분은 뻔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돈이 안 모이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열심히 살면서도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데, 핵심은 그거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가 아니라 일을 하기 힘든 나이에도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돈이요? 일을 하면 나옵니다. 뭐라도 하면 돈이 생기긴 생겨요. 그런데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회사에서 나와야 되는 시기쯤에서는 우리 나이대에서 택배 회사에서도 고용을 안 해준다니까. 물류창고에서도 신규로는 잘 안 뽑아, 나이 많은 사람을. 왜? 리스크가 크니까. 그래서 그냥 사람 써준다 하면 열악한 환경이라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잖아. 왜?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씀씀이를 줄이시라. 그래야 미래에 행복할 가능성이 올라간다. 그리고 씀씀이를 줄이기가 힘드시면 뻘짓하는 시간을 줄여서 투잡을 뛰시라. 왜냐하면 대부분이 시간이 남아 돌기 때문에 쇼츠를 보고 릴스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쇼핑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그 시간에 외식을 하고 배달을 시키고. 근데 그 시간에 일을 하면 있지 않습니까? 돈 쓸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일부러라도 내 삶에 제약을 두는 거야. 돈을 안 쓰기 위해서 말이죠.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 삶이 없잖아. 돈만 보고 살면 내 삶이 너무 비참하잖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평생을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리미트를 두고 사는 거를 저는 항상 추천드리거든요. 언제까지? 일을 시작한 나이부터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미혼인 분들은 일정 자산을 모을 때까지 이렇게 사시는 걸 추천드린다니까. 평생을 이렇게 살라 하면 저도 못 살아요. 그런데 리미트가 있잖아요. 생각보다 할만하다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전까지 투잡디면 있지 않습니까? 얼마씩 적금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부부끼리 생활비를 정말 아끼는 거야. 그리고 각종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보육 그런 거 쓰면서 애들을 키우는 거지. 그렇게 8살 전까지 학원을 좀 덜 보내면서 키우잖아요. 하면 생활비 200, 250만 원으로 된다니까. 그럼 월급 350에 투잡 뛴다고 칩시다. 그러면 500만 원 벌죠. 얼마 적금 가능합니까? 250에서 300만 원 적금 가능하죠. 그렇게 딱 10년만 살아라니까. 최소 몇 억은 모아요. 그렇게 몇 억이 한 번 모이면은 그 돈이 계속해서 분다니까. 안전한 ETF에만 넣어두면은 오르락 내리락은 하겠지. 근데 우리가 그 변동성을 느낄 필요가 없어. 왜? 어차피 일하면서 생활비는 계속해서 벌 거니까. 그거는 안 건드리고 노후에 건드릴 거니까. 리카이 데키마스까? 그렇게만 해도요, 연금 플러스 ETF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노후가 불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겠냐. 아니, 우리 다 미래에 행복하게 살자고 이러는 거잖아. 그래서 리미트를 두어서라도 돈을 아끼고 모으자는 거잖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를 아시겠죠? 꿈속에서 깨어나 시간입니다. 레드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